결국 방법은 뭐냐면요. 김 여사가 한남동에서 퇴거하는 것밖에 없어요. 한남동 대통령 공간에서 퇴거하는 수밖에는 제가 알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1월 내에 네. 금주 내에 김 여사가 한남동 공간에서 퇴거하시는 수밖에는 수습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혼하라는 얘기밖에 아 더 퇴거하시라고. 퇴거하면 어디 가요? 아니 뭐 집 많잖아요. 아파트도 있고. 이게 중도층에는 사실 이렇게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 외교 순방 갔을 때도 경호원 이끌고 편집샵 갔잖아요. 네. 그 명품 편집샵. 근데 호객행위로 들어갔다고 얘기했지만 어떤 편집샵이 호객행위를 합니까? 그 정도로 김건희 여사가 굉장히 그런 명품이라든지 패션이라든지 이런 거에 워낙 관심이 많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그랬네. 약간 이 정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선물을 받는 행위는 개인이 인성으로 대통령 영부인의 자격론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잖아요. 네. 논쟁이 가능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엉터리, 엉망진창, 말도 안 되는 일이 이제 벌어진 거 아니에요? 선물을 받았다는 네. 거. 두 번째는 그러면 대통령의 영부인이면 제도와 규율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 것은 법적으로 그렇게 해야 돼요. 대통령과 대통령 영부인은요. 사생활이 존재하긴 하지만 그것은 공적으로 우리 국가의 원수, 행정부의 수반, 국구통수권자, 외교로 가면 대한민국 대표자 이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공적 위치에서는 거기에 대한 규율들이 있다면 그거는 이제 규율을 전체적으로 행동에서 관리하는 데가 경호처라는 곳이에요. 네, 경호처. 경호처에서 어떻게 동선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경호를 받고 하는데 여기에서 벗어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벗어난 이유는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경호처가 엉망진창이 되어서 그 경호 관리를 하지 않고 있거나 네. 아니면 대통령의 영부인이 야 나한테는 그렇게 하지 마 임마 나 그냥 이렇게 할래 너희도 그냥 따라와 그래도 되는 거예요? 안 되지. 그래서 이게 제도와 규율 안에서 대통령직이라는 것과 대통령과 영부인은 움직여야 한다고요. 네. 그러면 경호처가 엉망진창이 되었거나 아니면 그 경호를 받아야 하는 대통령과 영부인이 이 규율과 절차를 무시했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네. 해외 나가서 호객을 당했는데 국가 원수의 부인이 그 경호원들을 데리고 명품 쇼핑을 했다?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이번에 똑같잖아요. 그러면 그 공간에서 경호원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자 시계를 차고 한 몰카인지 아닌지 검사도 하지 않고 명품백을 가지고 선물을 하는데도 이게 뭔지를 모르고 그냥 들어가서 선물 주고 녹음까지 되도록 했다는 것은 누가 이 규율과 제도를 무시했느냐. 이것도 반드시 따져야 될 일이고 이것은 대한민국 국가 원수에 대한 이 국민의 위임된 권한을 스스로 내려놓고 짓밟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동영상을 보니까 네. 그 사무실이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이었는데 그 당시 영부인이 현지 영부인이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된 게 영부인이 관리되는 상황이 옛날에 그 최순실 씨가 운영했던 그 사무실과 비슷한 수준이야. 사무실 관리 수준이. 일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이번 건은 좀 지난번 유럽 순방 때와 명품 쇼핑 사건과 다르게 하나의 게임 체인저가 있습니다. 어떤 게 바로 게임 체인저냐면 제가 그 오늘 방송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영부인의 얼굴과 음성이 게임 체인저예요. 얼굴과 음성이 나왔다는 게 이미 빼박이다 그거는. 그렇죠. 왜냐하면 지난번 같은 경우는 뭐 그 샵에 들어갔습니다까지밖에 알려졌지만은 그 샵에서 영부인이 어떻게 뭘 하는지 영부인의 얼굴과 목소리 안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얼굴, 목소리가 다 나왔기 때문에 지난번과는 좀 사원이 다릅니다. 근데 전 대표님이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결국에는 본인들은 의무나 책임은 지지 않고 권리만 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되면, 영부인이 되면 제2부속실도 있고 어떤 그 룰에 따라서 행동하고 행실하고 이 국가를 대표하는 거니까. 근데 그거 다 필요 없다. 저는 그것도 제가 참 뭐가 안타깝냐면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보통은 사람들이 공적인 책무감을 언제 습득하냐면은 선거에 자주 떨어지면서 습득하게 돼요. 그런데 뭐 이분들이 선거에 한 번 출마해서 한 번 당선되다 보니까 과도한 자신감 플러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저기 어떠한 정치인의 배우자는요. 네. 선거운동 과정을 몇 번을 하면서 어떠한 공적인 사명감이나 자세를 체득하게 되는데 그럴 김 기회가 여사는 없었다. 그럴 기회가 전혀 없었어요. 어떤 공적인 행동 거지를 체득할 기회가. 제가 이 행동을 보면서 김건희 여사의 행동을 보면서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선물을 받았을 때 아유 감사합니다 넙죽 받는 사람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뭐 이런 걸 해오냐 이런 식으로 이제 빼기도 한 거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김건희 여사의 행동을 놓고 보면 이제 검찰총장이나 이제 검사의 아내로서 부인으로서 특권이란 특권을 다 노렸죠. 그리고 그 아바타인 한동훈과의 수백 차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체득된 게 좀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대통령 부인이 되면서 그런 체득됐던 것들이 다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권력 서열 1위라는 얘기도 듣고 하는 건데 저는 뭐 영부인 뭐 여기도 나와 있지만 뭐 김건희 방지법을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요. 그 김건희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 무관심으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 이게 사법기관에서 못하면 우리 국민들이라도 김건희를 반드시 사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된다. 물론 이제 김건희 특검법, 도이치모터스와 관련된 특검법도 존재하긴 하지만 이 건도 상당히 이제 불법의 소지가 있다. 물론 지금 현행법상에서는 빠져나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게 공인이라는 거, 대통령이라는 거, 대통령이 부인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국민으로부터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예, 이것도 역시 왜 그런 책임성을 강조하냐면 그냥 일반인이면 뭐 이런 책임성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익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 그런 자리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명확히 경고를 주고 그다음에 이번에 어찌됐든 사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요, 우리 오 사장님한테 우리 오윤회 왁자지껄 포장마차 사장님께 대본에 없는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거 원래 대본도 없는 방송이지만 없으니까. 김건희 여사가 이번에 명품백을 받았어요. 이게 우리가 지금 살아왔던 삶의 이런 경험이나 지식을 모두 동원했을 때 빙산의 일각입니까? 아니면 우연하게 19을 한꺼번에 본 거예요. 이분이 평소에 친서민적이고 정말 남대문 시장을 좋아하고 정말 그 대중들하고 손잡고 이런 우리 아줌마 분위기여서 있는데 어떠다 보니까 어떤 한 놈이 속여서 명백을 줬는데 훅 받아버렸는데 이게 딱 찍혔어. 그러면 이제 질문이 간단해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빙산의 일각을 본 것이냐 아니면 정말 뭐가 잘못돼서 답변 잘해서 우연하게 이런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된 것이냐 둘 중에 하나로 보면 어떤 거예요? 답변 잘해서 전 너무 자연스럽다고 보는데요. 이게 너무 이 카톡 내용에서도 드러났고 또 그녀가 걸어왔던 행보들을 보기도 했고 또 집안 이 기사 하나 보여드릴게요. 최윤순 씨가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 아닙니까? 국세청 공개한 상습 투기 88명 중 1명이었다. 관리 대상이었다는 거잖아요. 굉장히 이 자본시장에서 특히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본을 취득하고 이런 것들에 굉장히 능숙했고 그랬기 때문에 뭐 명품은 누구나 좋아할 수 있죠. 저도 명품을 좋아하고 하지만 저는 다만 내 돈 주고 살 뿐이지 누가 저한테 선물을 해주는 걸 그 정도를 받았을 때는 뭔가 대가가 있는 거거든요. 갑자기 대표님이 저한테 300만 원짜리 가방을 그냥 준다? 이걸 넙죽 받는다? 이거는 제 입장에서도 아주 깨끗하지 못한 거예요. 떨떠름하고 나한테 뭘 원하는 거지?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출연 자주 원하는 거죠. 출연료로 충분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저기 오윤혜 사장님 말씀을 인용하자면은 김 여사는 초범이 아니라 상습범이다. 이렇게 말씀. 제가 이제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이제 명품을 꽤 좋아한다. 그러니까 하나를 보고 열을 알 수 있는 상황이 있고요. 10길 물속을 알아도 한 길 사람 마음속을 모르니까 10가지를 보더라도 실체적 진실이 뭔지 모를 수가 있어요. 무엇이 일관되게
정답이다 할 수 없어요. 근데 김건희 여사가 하고 있는 행태, 상황, 그리고 지금 카톡 내용, 그리고 본인 쓰는 언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이분이 대통령 영부인으로서 마인드 체인지, 포지션 체인지 또는 네. 애국심 또는 공직의 윤리의식, 공공성 이런 게 전혀 없어요. 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네. 아무리 김건희 여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더라도 네. 하나를 보고 10가지를 알 수 있다는 전제로 보면 지금 김건희 여사는 익히 이런 일들을 많이 했거나 네. 아니면 아주 익숙한 상황에서 대통령 부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상황. 네. 이걸 제가 좀 자극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이 문제 대통령실이 빨리 나서서 합리적 수준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제가 지금 한 5번째 얘기를 네. 하는데요.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고 그냥 돌려주고 대국민 사과하고 끝냈어요. 앞으로 받지 마세요. 그리고 앞으로 준 사람들 혹시 더 있으면 빨리 돌려주고 끝내라고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민들한테는 윤석열 대통령이 올바른 국정 펼치고 내년 총선에서 여야가 제대로 된 경쟁을 시켜서 국민들은 어떤 사람 뽑더라도 네. 더 좋은 나라가 되겠다고 하는 희망을 주는 게 중요하지. 네.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벌려놓고 이것이 가짜뉴스에 의해서 프레임에 의해서 함정이기 때문에 너희들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다 이렇게 가면 정권 진짜 망한다고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네. 정말 그냥 사과하고 빨리 끝내세요.